수의 일치는 뭐냐면 주어가 단수일 때 복수일 때 동사가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은 주어가 단수여도 복수여도 똑같이 동사가 일정하잖아요. 뭐 한 사람의 친구는 뭐뭐이다 해도 되고 두 사람의 친구는 뭐뭐이다 해도 되니까 주어가 단수나 복수나 똑같이 동사가 똑같은데 영어는 단수 복수 바꿔지면서 동사가 달라지니까 이걸 가지고 문제를 내는 겁니다. 특히 중학교 때는 이런 문제가 절대 안 나오고 고등학교 때는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저번에 병렬구도처럼 고등학교 때는 문장이 길어지기 때문에 주어하고 동사 길이가 굉장히 길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주어를 잘 찾아보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3번 4번 문제만 봐도 알고 있겠지만 되게 길이가 떨어져 있죠. 이렇게 됐을 때 주어를 잘 찾을 수 있냐 없냐 이거를 물어보는 게 주어동사 수의 일치입니다. 은근히 저번에 배웠던 것처럼 주어는 맨 앞에 있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도치구조를 배웠기 때문에 동사하고 주어 위치가 바뀌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주 여러 가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의 일치는 다양하게 문제를 낼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은 뭐라고? 주어는 뭐가 주어다? 맨 앞에 있는 게 주어입니다. 이건 당연한 얘기고 주어가 삼진단수일 때 동사 끝에 s를 붙인다 또는 s로 끝나지 않은 불구칙 복수명사에 주의합니다 등등으로 되어 있는데요. 가장 기본은 s가 없으면 넣고 s가 있으면 빼는 겁니다. 단수 동사, 복수 동사란 말들을 요즘에 쓰기 시작하는데 외국 책에서는 실제로 단수 동사, 복수 동사란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수 동사, 복수 동사란 말이 다른 게 아니고 단수 좋으면 단수 동사를 쓴다는 얘기고 그 단수 동사란 이렇게 s를 끝나는 단어들, 복수 동사는 s로 끝나지 않는 단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이걸 안 가르치기 때문에 좀 신기하게 받아들이는데 실은 이렇게 풀면 되게 빨리 풀리죠. 실제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면요. 6번을 제외하고는 띠풀입니까? 그죠? 대부분 S로 끝나냐 끝나지 않냐로 보면 됩니다. 주어는 맨 앞에 있는 게 주어입니다. 그래서 S가 빠지고요. 맨 앞에 있는 게 주어입니다. 그러죠? S가 빠지고 맨 앞에 있는 게 주어니까 S가 없으니 이번엔 S를 넣으면 되겠죠? 4번은 S가 있으니까 S를 빼고 라이스 역시 S가 없으니 S를 넣어서 is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많이 알려줘도 얘들 입장에서는 이제 동사 앞에 바로 있는 주어 명사가 주어가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생각하기 편한데 중국에 살고 있는 사촌들이면 사촌이 주어가 되는 것이지 중국이 주어가 되는 것이 아니니까 차이나를 보고 뭐 what을 고른 일이 없도록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어? 네, 답은 이렇게 되겠죠. 6번 같은 경우는 people이라는 단어가 S가 없어도 뭐 많은 사람들이라는 복수이므로 복수동사 say가 됩니다. 가장 기본이죠. 두 번째, 주어 자리에 명사가 나올 수도 있지만 주어 자리에 다양한 표현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동사가 나올 수도 있고 뭐가 나올 수도 있어? 접속사 조동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접속사 조동사는 뭐 이런 식이죠. 이를테면 내가 좋아하는 것 그러면 what을 쓴다거나 that을 쓴다거나 저번에 배웠던 뭐뭐인지 아닌지를 쓴다거나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아까 배웠던 원칙 그대로 푸시면 됩니다. 1번 명사가 나오면 s가 있고로 푸는 것이죠. 네. 그래서 명사의 수에 따라서 일치시키는 것이고 동사하고 접사 조동사 나올 때 이걸 좀 어렵게 선생님들이 동사 아니 명사고 명사절 그런데 이거는 가만히 보고 있자면 투부정사고 또 가만히 보고 있자면 ing 동명사잖아. 그죠? 네. 투부정사가 좋으면 단수 취급, 동명사가 좋으면 단수 취급 해도 되고 아까처럼 s가 없으니까 s를 붙이면 됩니다. 단수 취급이죠. 그 다음 접사 조동사 덩어리가 통째로 올 때가 가장 어려운데요.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화시 S가 없으니까 단수, that도 S가 없으니까 단수, 해도도 S가 없으니까 역시 단수 동사 단수 취급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네. 참고 심화는 이따가 해보고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서 단어를 집어내야 되는 거니까 그 둘 중에 하나 고르라 그러면 너무 쉽게 문제가 풀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문제를 좀 달리 내봤습니다. 해석을 좀 해보면서 동사를 결정을 해보십시오. 1번 Talking about my grade. grade가 뭐예요? 성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갑자기 배가 아파요.
예, 막 속이 쓰리다 이거죠. 공부를 못하니까. 그래서 그렇지. explore라는 단어는 탐험하다라는 뜻인데 새로운 세계를 탐험하는 것은 네, S가 아니 저기 새로운 여기 동사를 무슨 결정하면 새로운 세계를 탐험하는 것이 미션입니다. 뭐뭐 합니다라고 하니까 비동사를 써있군요. 비동사는 이제 둘 중에 하나인데 맞습니까? 투부동사 죽으면 단수 취급합니다. 3번하고 4번이 어렵죠? 3번하고 4번이 가장 이제 해석하기 좀 어렵습니다. 주어 자리에 즉 who나 whether 같은 접사가 튀어나와 있으면 명사절 좀 덩어리가 길기 때문에 해석을 잘 해야 되는데 who manage the project 누가 프로젝트를 관리하는지는 나한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는 나한테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단수 취급이죠. whether we will go나 우리가 갈지 안 갈지는 날씨에 달려있다. 달려있다란 말이 딱 들어가네. 그죠? depend on인데 네, 이렇게 접속사 조동사 흔히 명사절이 좋으면 단수 취급합니다. 저는 첫 번째 페이지를 했습니다. 3은 이제 너무 쉬워지는데요. 이때 문제를 먼저 보시면 1번이면서 문제를 보고 있습니까? 예. 관계대명사절이 이렇게 나와 있죠? 맞죠? 관계대명사절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동사를 결정하라 그러면 이때 주어는 맨 앞에 있는 게 주어가 아니게 되고 뭐하고 뭐가 똑같았으니까 얘랑 뭐 앞에 있는 선행사가 똑같았으니까 얘랑이랑 똑같아서 얘가 빠지면서 뭐가 됐어? 관계대명사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럼 동사를 결정할 때는 관계대명사 앞에 있는 선행사, 즉 명사를 보고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설명을 간단히 보면 호나 위치나 대답해 있는 명사와 선행사를 보고 S가 있는 점들을 봐가지고 동사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참고 있거든요. 컴마가 있고 위치가 있는 경우는 앞에 있는 사물이 아니고 앞에 있는 문장 전체를 받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때를 좀 조심하시면 되는데 그때는 말 그대로 문장 전체는 문장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단수 취급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냐? 네. 틀릴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이제 저번하고 비교해서 조금 쓱쓱쓱 풀리는 문제가 아니더군요. 같이 풀어보니까. 자, 1번인데 The movie is about a doll. 이 영화는 개에 관한 내용인데 그 개는 truly 정말로 개의 주인을 뭐 했어요? 사랑했어요. 사랑하다는 말을 적고 나서 결정해 봅시다. 대답해 있는 독이죠? 독이 S가 없으니까 love S를 붙여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2번 같은 경우는 who 앞에 클래스가 있으니까 클래스가 단수이므로 뭐 have나 has를 고를 때 이렇게 적기 쉬울 텐데 맞죠?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관계대명사가 who예요, which예요? who는 사람이에요, 사물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구조에서도 해보면 there are 10 students in this class. 이 반에 10명의 학생들이 있는데 10명의 학생들이 전부 다 어쨌다고? 해외에서 몇 년 동안 살던 학생들입니다. 이렇게 되죠? 해외에서 몇 년 동안 살던 애들은 클래스가 아니고 스튜던트이기 때문에 선행사가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를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네. 그 다음 Jim took us out for dinner. 짐이 우리를 저녁 식사 이제 좀 데려가서 맛있는 걸 사주었는데요. 네, 정말 친절한 행동이었습니다. 자, 짐이 친절하지 않고 디너도 친절하지 않고 짐이 우리를 저녁 식사에 나가서 맛있는 걸 사준 것 자체가 뭐한 거예요? 친절한 거죠. 이때는 앞문장 전체가 되겠죠. 그렇죠. 단수 취급인데 앞에가 과거니까 뭐스가 좋겠습니다. 자, 공교롭게도 지금 계속 연타로 도치구만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도치구문 같은 경우는 이제 동사조 위치가 바뀌는 거잖아요. 도치구문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도치구문은 동사하고 조 위치가 바뀌는 것인데 언제 그런 일이 생겼습니까? 부정어가 있을 때
장소를 나타내는 말이 올 때, 그 다음에 so am I, so do I, so can I, 또 그렇다. neither am I, neither can I, neither do I, 또 그렇지 않다. 이런 경우에 동사 주어 위치가 바뀌었죠. 이때는 맨 앞에 있는 주어가 아니고 동사 뒤에 있는 명사가 주어이기 때문에 순서가 엉망진창으로 바뀌어 있으니까 나오면 가장 어려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배웠으니까 쓱쓱쓱 해볼게요. 첫 번째 부정어구가 놓치죠. 이때 동사주 위치가 바뀌게 되고, 장소를 나타내는 말 역시 동사주 위치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저번에 한번 했으니까 노트 직접 보면서 어떤 동사가 오는지 살펴보시면, A번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서 뭐라고 그러죠? 의문문의 우선이죠. 즉 일반 동사 오지 않고 대신 드나 더서나 디드가 오는 경우고, 2번은 특이하게 이것만 특이합니다. 움직이나 위치를 나타내는 일반 동사가 그대로 올 수 있습니다. 이때는 동사를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대로 쓰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데어리스 데어라가 1학년 때부터 나오는 문제죠. 중1 때부터. 데어리스 하나가 있습니다. 데어라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면 어디를 보지 않고 앞에는 이게 주어가 아니고 비동사 다음에 있는 주어의 일치시키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이미 이 구조는 배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문제가 있네요. 첫 번째 here, 즉 장소를 나타낸다. 두 번째 next to trees, 나무 옆에란 뜻으로 장소를 나타내는 말. 그 다음에 never, 부정어지요. 맞습니까? 이렇게 하면 동사주 위치가 바뀌니까 동사 뒤에 있는 our proposal 1번은 이게 주어가 되고, 2번은 my new house 이게 주어가 되고, 3번은 her sons 이게 주어가 되겠죠. 이때 이제 드디어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됐어요? 1번은 here라, 2번은 네, is가 되고, 3번은 do가 되네요. 자, 잠깐 쉬어가는 의미로 책에 있는 문제들을 좀 풀어볼게요. (23하고 25쪽에) B번 문제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23쪽입니까? 네. 맞는지 판단하고 틀리면 고치 쉬우니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죠. 1번은 that the mayor is going to retire, 시장님이 곧 은퇴할 거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전체 주어가 되고, 이것은 접속사 다음에 조동사 나와 있으니까 흔히 말해서 명사절이라고 선생님들이 말씀을 하실 겁니다. 가장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은 명사들이 단수 취급이다라고 해도 되고, 앞에 있는 단어가 s가 없으니까 s를 붙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2번은 송 s가 붙어 있으니 당연히 워가 됩니다. 3번은 인포메이션 s가 없으니까 맞습니다. 4번은 모의고사에서 나왔다라고 돼 있죠. 이런 경우는 좀 어렵다고 보는 게, 조동사를 결정할 때 맨 앞에 있는 게 주어가 아닌 경우죠. that을 잘라서 that 다음에 나오는 working이 주어가 됩니다. working은 동명사 주어면 단수 취급이고, 또는 s가 없으니 s를 붙여야 되니까 이렇게 고치는 게 좋겠습니다. 만만하지가 않네요. 25쪽에 있는 25쪽이죠. 자, 역시 맞으면 놔두고 틀리면 바르게 고치라는 문제입니다. 이때는 지금 부정어가 앞에 나와 있는 것 같죠? 동사조 위치가 바뀌는 것 같고, 이번은 just around 코드니까 장소를 나타내는 말이므로 동사하고 주 위치가 바뀌는 것 같습니다. 됐죠? 네, 1번하고 2번이 바로 도치 구조에서 생기는 현상들입니다.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이때는 주어가 I이므로 동사를
have로 고쳐야 되겠죠. 이번에는 just around the corner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several convenience stores. convenience store는 우리나라 말하고 똑같이 편의점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convenience store s가 붙어 있으니까 여러 개죠. 그래서 다음과 3번 those who라는 말은 알아두면 되게 좋겠는데 뭐뭐하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뭐뭐하는 사람들이란 표현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쉬운 표현으로 당연히 people who라고도 하고 those who라고도 합니다. 뭐뭐하는 사람들이니까 여러 명이고 people도 여러 명이고 those는 대세 복수형이니까 역시 여러 명이죠. 네, 그래서 violate s를 빼요. 그 다음 4번은 that 앞에 있는 a friend가 식당을 소유하고 있다는 얘기인 것 같죠? s가 없으니 s를 넣고 네, 맞는 표현. 마지막인데요. 아니 앞에 별로 안 어렵지 않아? 수일치는 거의 다 한 거잖아요, 그죠? 예, 뭐 S 있고 없고 그런 거니까 얘가 쉬운 파트라서 굳이 뭐 세부로 나눌 필요가 없는데 세부로 나눠진 것 같아요. 쓸데없이. 여기는 정말 이제 주의를 많이 해야 돼요. 자질구레한 것들이 막 킹처럼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을 조금 확대를 해야 되는데 책에는 이 부분 좀 이렇게 너무 그냥 한꺼번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항상 단수 취급입니다. 즉 동사 S 이렇게 붙인다는 얘기죠. each하고 every가 대표적이죠. each하고 every는 뜻이 모든이란 뜻인데 모든이란 말이 붙으면 결국에 복수인 것 같지만 단수이기 때문에 실명이 가장 잘 나오고 중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부터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each하고 every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one of가 있는데요. one of는 뭐뭐 중에 하나라는 뜻이죠. 뭐뭐 중에 하나면 하나 중에 하나겠어? 여러 개 중에 하나겠어? 여러 개 중에 하나죠. 그래서 one of 다음에 복수명사 나오는데 이거 다음에 단수동사가 옵니다. 이거 세 개는 너무 잘 나옵니다. 외국 책에도 잘 나옵니다. 외국 책에도 잘 나옵니다. 실제로 one of는 실제로 외국 사람들이 이제 영어로 글을 쓸 때 많이 틀리는 부분이라서 이제 그 외국 요새에도 잘 나와 있는 문법 사항이고요. 이거는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each하고 every 다음에 단수 명사가 온다고 주2차계 중1 때부터 배우는데 each 다음에 every 다음에 복수 명사가 올 때가 가끔씩 이렇게 있거든요. 그때는 이제 of가 붙어가지고 나오게 되는데 그때 역시 마찬가지로 동사는 똑같이 단수 취급합니다. 애들을 바로 볼 수 있겠죠? each 단수, someone 있습니다. 자, 항상 단수 취급을 하는 걸 배우는데 이번에는 항상 복수 취급을 하는 걸 배우네요. 더 플러스 형사는 뭐뭐하는 사람들이란 뜻으로 사람들이란 말을 굳이 안 써도 될 만큼 여기는 형용사들이 이미 사람을 설명하고 있는 말들이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더 올드 나이 든 사람, 더 영 젊은 사람, 더 리치 부자, 더 푸어 가난, 더 데프 뭐야 이건 귀가 안 들려, 더 블라인드 눈이 안 보여. 귀가 안 들리고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죠? 장애인이라고 합니까? 그 장애를 이제 어렵게 disabled라고 합니다. 몸이 아픈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라면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들이 멘탈리 일이라고 하는데 밑에 있는 단어들이 좀 어려워지죠. 네. 역시 장애인들 이렇게 쓸 수 있죠. 이렇게 단어가 좀 어려우면 어려워집니다. 더 플러스 형용사는 뭐뭐하는 사람들이란 뜻일 때 이 잘 나오는 형용사가 이렇게 있으니 이런 것들이 나오면 people을 굳이 안 써도 사람들이란 뜻이니까 단수가 아니고 복수 취급이 됩니다. 이때는 s가 없는데도 복수 취급이죠.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복수 취급이란 말을 이렇게 둘 중에 하나에서 물어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동사를 아로 결정을 해라 라고 하는 것보다 대명사 일치 문제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많이 틀리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예제 5번.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모르는 단어가 있네요. 저거. 네. 연장자라는 뜻이 엘더다. 올드하고 일드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네요. 그래 보니까. 그래서 여러 명이니까 5가 됩니다.
이거 저번에 우리 한 건데. 그러지 않습니까? A하고 B가 서로 관련이 있다고 해서 서로 관련 상관이라고 하는데요. 이때는 A뿐만 아니라 B도 A가 아니라 B, A 또는 B, A, B 둘 다 아니다라고 주어 자리에 쓰면 이게 어디가 주어질지 잘 모르겠잖아요. 광덕중학교도 아니고 화정중학교도 아니고 그러면 저거 어딘지 잘 모르겠잖아. 화정중학교뿐만 아니라 친평중학교 이렇게 되고 어디가 좋은지 모르겠죠. 그때는 어떻게 한다? 동사가 있으면 동사에 가까운 어디다가 이 B 부분에다가 일치시키는 겁니다. 상관접속사를 설명하면서 쌤들이 가끔씩 이 밑에 있는 것처럼 B as well as는 예외적으로 동사에 가까운 B에 일치시키지 않고 맨 앞에 있는 주에 일치시킨다라는데 이거는 공부할 필요가 없는 게 왜 공부할 필요가 없다고? 이거는 대원칙에 벗어나지 않잖아요. 왜? 맨 앞에 있는 게 주어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공부할 필요가 없이 이거 예외를 공부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B, S, L, S, A는 뭐 특이하게 이렇게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보는 게 상관접사가 특이한 거지 S, L, S가 특이한 게 아니기 때문에 S, L, S는 굳이 제가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됐어요? S, L, S는 근데 무슨 뜻입니까? 나돈네이 보도서랑 같은 뜻입니다. 그 다음 보스 A and B가 있는데 보스 A and B는 무슨 말? A, B 둘 다라는 뜻이므로 무조건 복수가 되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and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공부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이제 Not only my sister but also I. 그렇네. 그러면 뜻이 뭐예요? 내 누나뿐만 아니라 나도 공부를 합니다 이거잖아. 그죠? 이때 주어가 누군지 모르겠으니 동사에 가까운 주어에 일치시키니까 M이 됩니다. Both Sam and Steve wrong with the report you submitted. 잘못된 리포트를 뭐 제출했나 보죠. 그러면 이때는 두 명이니까 복수이므로 아가 됩니다. 됐어요? 거의 끝나가는데. 넘버 오브, 넘버 오브. 이거는 이제 고등학생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 시험에 나오는 이유는 간단하게 보면 이제 두 표현이 되게 닮아 있잖아요, 그죠? 헷갈리게 돼서 가장 쉽게 설명하는 방법은 넘버 오브를 뭘로 외워라? 얼랏 오브로 외우시면 됩니다. 얼랏 오브는 많다는 뜻이니까 뒤에 복수가 올 거고 당연히 동사를 저렇게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 더 넘버 오브는 뭐뭐의 수란 뜻이니까 수는 하나밖에 없으므로 단수 동사가 되고요. 뭐뭐의 수라는 표현은 하나의 수란 말은 없고 여러 개의 수란 말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당연히 뒤에 복수가 오는 건 똑같으니까 이 부분은 시험에 낼 수가 없죠. 여기만 시험에 나옵니다. 참고 볼게요. 넘버 오버의 뜻은 원래 뜻은 조금이 있다라는 정도의 썸의 뜻인데 선생님들이 수의 일치를 설명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넘버 오브를 얼랏 오브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틀린 표현이고 어떻게 말해야 많다는 표현이 된다고? 라지 넘버 오브나 그레이트 넘버 오브라고 써야 많다는 뜻입니다. 네. 자, 이거는 문법을 풀 때고 이제 뭘 할 때는 해석을 할 때 너무 편해지는데 해석할 때 넘버 오브하고 더 넘버 오브가 단순히 복수니 그거는 공부할 필요 없는 거잖아. 무슨 뜻인지 알면 되겠죠. 네. 어떻게 구별할 수 있냐면 더 넘버 오브 즉 뭐뭐의 수라는 표현이 나오면 무조건 동사는 어떤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어. 수가 늘어난다, 수가 증가한다, 수가 똑같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동사가 빨리빨리 해석이 될 것이니까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을 것 같아요. 6번처럼 실제로 decrease라는 감소하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더 넘버 오브는 뭐뭐의 수라는 뜻입니다. 넘버 오브를 얼랏 오브 이렇게 고치면 많다라는 뜻이므로 이렇게 되고요. 넘버 오브는 좀 어려울 수 있는 게 어로 시작하면 단수 복수? 단수인데 뭐라고 하니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거랑 완전히 깨지잖아요. 네, 그래서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별표를 계속 치고 있는데 마지막 파트에서는 어려운 부분, 외워야 될 사항으로 많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하나 남았네. 끝났네요.
자, 여기서는 지금 뭘 공부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 맨 앞에 있는 게 주어가 아닌 경우죠. 또는 S로 안 끝나는데도 복수인 경우죠. 뭐 이런 것들이잖아. 그지? 여기는 다 요인이니까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중에 마지막에 부분을 나타내는 표현도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부분을 나타내는 표현이 이렇게 나오면 오브 다음에 나오는 이게 주어가 되고, 동사를 결정할 때 여기를 보지 말고 이쪽 부분을 보고 결정해야 되니 맨 앞에 있는 게 주어가 아닌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분을 나타내는 표현들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대부분 100%죠? all. 그러면 한 70% 정도가 되면 대부분 most. majority란 말은 대다수란 뜻이니까 most하고 같은 뜻입니다. half는 절반, some은 한 30%, none은 완전히 0%가 되고 일부러 분수 표현을 써서 몇 분의 몇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또는 퍼센트를 쓰거나 더 레스트의 뜻은 자 밑에 설명을 보시면 알겠지만 부분을 나타내는 표현 중에 대표적인 표현이 모든 대부분이라고 하니까 많다 적다도 혹시 수량을 나타내는 표현이 됩니까? 대표적으로 제가 이렇게 써볼게요. 이것도 많다 적다 조금 있다라는 것이니까 부분의 표현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야, 너 매니가 주어겠냐? 매니가 주어가 될 수가 없어. 매니 스튜던트스면 스튜던트스가 주어가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아주 쉽게 생각하면 매니 같은 말을 다 넣어서 볼 때 매니 같은 말이 주어가 될 수 없는 건 당연한 것이니까 그것이 조금 단어가 어려워서 저렇게 나오면 어렵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경우가. 알겠죠? 밑에 보면 쉽게 생각하면 많다나 적다라는 수량을 나타내는 표현은 주어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많은 학생들 그러면 뭐가 주어고? 학생들이 주어고 많은 물방울 그러면 물방울이 주어가 되겠죠. 물방울은 그러면 뭐 S가 붙어 있으면 S가 없으면 단수 복수가 정해질 거니까 그걸 보고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오브 뒤에 나와 있는 것을 보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됐죠? 밑에 설명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의 경우들 내가 저번에 따라하라 그랬지. 또 따라하자. 시간, 거리, 금액, 무게 이런 것들을 이제 만약에 이제 고등학교 나오면 많이 헷갈리니까 여기는 전부 다 암기 외워야 돼. 여기는 외우는 것밖에 도리가 없어요.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해시켜주는 것은 내가 지금 설명해갖고 막 구차하게 적어놓은 것들이 이해시키는 과정이잖아. 책에는 그런 설명이 아예 없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막 줄기차게 막 적을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도 그러다가 넘어가다 보면 이제 왔다 갔다 해보면서 해야 되는 것인데 솔직히 좀 암기에 가깝지만 좀 암기할 때 왜 이런지 복잡하거나 그렇다면 제가 적어둔 설명을 보면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문제 해볼게요. 이거 어렵네. 자, 볼게요. 올더 여기 부분을 나타내는 말이죠. 얘도 부분을 나타내는 말이니까 주어는 여기 있는 솔저스, 여기 있는 랜드가 됩니다. 이게 주어가 되죠. 네, 솔저스 S가 붙어 있으므로 랜드에 S가 없으므로 S가 됩니다. 10번에 10km는 거리이죠. 이코노미스는 경제학이라는 학문 이름입니다. 과목이죠. 단수 취급합니다. 그래서 자 바로 배우고 바로 풀어서 어찌 보면 이제 쉽게 느낄 수 있는데 이게 한꺼번에 막 뭔지도 모르고 막 정신없이 나와버리면 되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과목이 지금 여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밑줄이 뭐라고 돼 있으면 이렇게 돼 있는 순간 직감적으로 주어가 단수냐 복수냐 물어보는 문제로 접근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어가 맨 앞에 있는지 또는 좀 뒤로 밀려나는지 아니면 특이한 경우인지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없이 이렇게 나오면 너무 어려워지죠. 그래서 학교에서 내는 문제들이 지금 제가 뭐라고 적어놨어요?
뭐라고 적어놨어 메뉴 위에다가? 수의 일치에는 언어 학교나 대략 20% 주제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그러는 것 같아요. 선생님 입장에서 가장 문제를 만들기 쉽고 편하고, 그다음 애들 입장에서 너무나 뭐가 막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많이 틀리는 단원이 아닐까 합니다. 이게 작년, 재작년 문제 이렇게 해갖고 분포도를 보니까 정말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1번, 2번, 3번 같은 경우 눈에 딱 보이죠? 아, 뭐다. 수일치 문제구나 알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문제가 아닌 경우가 바로 4번처럼 밑줄이 정신없이 쳐져 있는 경우가 되게 어려우시니까 동사의 밑줄이 쳐져 있으면 어쨌거나 수일치 문제를 의심하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들은 좀 어렵고 하니 다음 시간에 풀어보고요. 뭐 극강의 난이도 막 이렇게 돼 있네요. 자, 27쪽의 B번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그 밑줄 부분이 두 개나 돼요. 아, 그런가 봐. 어디가 있지? 노라고 말. 아, 4번인가요? 네. 아니. 1번이 뒤에 있는 거. 아, B번에 1번. 아, 그러네. 뭐 잘 알아서 하면 되지. 자, 1번 하겠습니다. everyone은 단수입니다. 틀렸죠? 매스매틱스는 S가 있어도 수학이라는 학과 이름은 단수 취급합니다. 자, 2번 중요하죠? 더 플러스 형용사는 뭐뭐 하는 사람들이란 뜻으로 S가 없어도 복수 취급합니다. 텐드입니다. 아까 배웠던 단어 보입니까? 그죠? 너희들이는 나이 든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3번 most는 부분을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에 of 뒤에 나오는 더 people이 주어가 되죠. people이 뭐 많은 사람들이란 뜻으로 복수니까 구어가 됩니다. 아유 4번 머리 길어. What trees are being cut down for wood these days? 나무가 많이 잘리고 있습니다. And 그리고 about 25% of all this wood. 자, 여기가 부분을 나타내는 말이므로 of 다음에 나오는 wood가 주어가 되죠. 트리하고 우드의 다른 점은 트리는 이제 살아있는 나무고 우드는 잘려가지고 목재가 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트리는 셀 수 없고 우드는 셀 수 아니 트리는 셀 수 있고 우드는 셀 수 없거든요. 그러면 네. 힘들겠지만 25초까지 보십시오. 다음 주에 아마 문법 시험을 볼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시험 문제를 아직 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지금 생각은 액츄얼 테스트하고 리뷰 테스트를 합칠 생각인데, 그거는 이제 뭐 다음 주에 화요일 날 문제 풀면서 결정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주 화요일 날 프린트에 있는 그 수일시 풀면서 복습하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문제 숙제 검사하면서 다시 문제 풀면서 복습하겠습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하고.